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모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6년 4월 24일 공개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기리고입니다. 고등학생들이 나오는 오컬트 호러 장르의 8부작 드라마 거두절미하고 총평부터 하겠습니다. 진짜 재밌다. 앉은 자리에서 8부작 순삭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내용도 너무 재밌고 캐릭터들도 진짜 매력있네요. 그리고 캐스팅이 미쳤어.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배우들이 많이 나왔는데 다들 연기도 잘하고 매력이 미쳤습니다. 특히 주인공 세아 역을 연기한 전소영. 저는 이분 출연작을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이분이 딱 등장하는 순간 아니 이 K 히로세스즈는 누구야? 그냥 한 번에 확 시선을 사로잡아 버리더라고요. 전소영이 이 드라마를 통해 스타가 될 것 같고 앞으로 많은 작품들에서 보게 될 것 같네요. 그 외에도 배우들 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오컬트 장르로서 너무 재밌는 내용인데 제가 무속 관련 내용이 등장하는 동양 오컬트 호러 중에 정말 좋아하는 두 작품이 있거든요. 하나는 장재현 감독의 사바하. 천만 관객 돌파한 파묘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파묘는 정말 실망한 작품이고 파묘의 전작 사바하가 오컬트 호러로서 너무너무 재미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기왕이 온다. 이거는 원작 소설 제목이고 나카시마 테츠야가 만든 영화판 제목은 온다입니다. 이 작품은 영화랑 원작 소설까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소설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국내 출간된 거 전부 전작책 소장하고 있을 정도예요. 사바하와 온다. 저의 무속 오컬트 양대 산맥 작품인데 기리고가 이 두 작품이 비견될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내용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포스터에 나와 있는 5친구들 베프 그룹입니다. 당연히 가운데가 주인공 세아라는 캐릭터고요. 세아를 제외하고 4명은 초등학교 때부터 베프였던 것 같고 세아는 중학교 때 전학을 와서 베프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이 5명의 베프 그룹이 또 우연히 현재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이고요. 설인 중, 설인 고 쭉 이어지면서 계속 함께 해온 친구들이에요. 작품의 배경은 설인시라는 가상의 도시, 세아의 오른쪽에 서 있는 잘생긴 남자애, 물론 세아의 기준에서는 왼쪽이지만 저희가 보고 있는 시점에서는 오른쪽. 이 남자의 이름은 건우이고 현재 세아와 사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는 비밀. 세아와 건우는 육상부 소속이고 둘 다 멀리 뛰기 종목입니다. 특히 세아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정도로 뛰어난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우의 앞에 앉아있는 남자애가 하준. 얘는 공부 1등, 컴퓨터 천재, 전형적인 브레인 포지션 역할, 그리고 여주인공 세아를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아 말고 또 다른 여학생 나리라는 이름이고요. 얘는 부잣집 딸이고 좀 까칠한 성격, 딱 봐도 뭔가 싸하죠. 나중에 빌런으로 흑화하는 그런 역할. 얘는 건우를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베프 그룹 내에서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대충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세아와 건우가 비밀 연애를 시작한 게 갈등의 불씨를 터뜨리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리 뒤에 서 있는 남자애는 형욱, 고멘, 후훗 뭐 이런 오타쿠 말투를 쓰는 캐릭터. 그런데 친구들이 잘 받아주는 편이라서 그룹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나리가 점점 노골적으로 형욱의 오타쿠스러운 면모를 싫어하는 티를 내면서 분위기가 싸해지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5명이 주요 캐릭터.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최근에 수리 영역 시험에서 설인시 전체 만점자가 4명 나왔는데 그중 2명이 우리 반이다. 이러면서 담임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발표를 해요. 한 명은 모두의 예상대로 하준. 그런데 또 다른 한 명은 형욱입니다. 다들 놀라는 거예요. 형욱이가 원래는 어느 정도 성적인지 정확히 안 나오는데 반응을 보면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베프 그룹이 모여서 형욱아 어떻게 된 거니? 물어보죠. 그러니까 형욱이가 기리고라는 앱에서 수학 만점을 받게 해달라고 서원을 빌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리고? 그런데 앱스토어에 검색을 해도 안 나와. 그래서 형욱이가 앱 설치 파일을 단톡방에 올려줍니다. 건우가 그걸 설치해서 딱 켜보니까 셀프 동영상을 촬영하는 화면이 뜨는 거예요. 형욱이가 사용법을 가르쳐주죠. 종이에 자기 사주를 적어서 그걸 들고 서원을 말한 후 녹화된 영상을 전송하면 된다. 사주는 생년월일이랑 이름. 그런데 당연히 다들 안 믿죠. 친구들이 그냥 가버리는데 형욱이가 증거가 있다고 오늘 수리 영역 만점 받은 거 선생님이 발표한 직후에 알림이 왔다고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알림. 그런데 그 알림을 눌러보니까 타이머가 뜨는 거예요. 아마도 그 알림을 받은 직후부터 시작된 24시간 타이머.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야.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다 가버리고 세아만 타이머를 받습니다. 그렇게 일단 넘어갔는데 이날이 2025년 6월 12일 목요일이고요. 이 베프 그룹은 항상 생일 파티를 해왔어요. 이번 주 주말이 형욱이 생일이라 또 파티가 예정되어 있죠. 그런데 세아랑 나리가 생일 파티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데 나리가 형욱이 뒷담을 엄청 하는 거야. 세아가 듣고 있다가 야 하면서 한 소리 하려고 하는데 계단 아래에서 형욱이를 딱 마주치고
마주칩니다. 형욱이는 얘기를 못 들은 척하지만 사실은 다 들었어요. 그리고 밤에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형욱이 폰으로 세아한테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세아와 나머지 친구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형욱이를 욕하는 내용의 대화. 지들끼리 모여서 형욱이 뒷담을 하면서 세아가 실수로 휴대폰을 잘못 건드려서 형욱이한테 전화를 걸어버린,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계속 뒷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에 친구들은 다 각자 자기 일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귀신의 농간인 거죠. 그 전화가 끊기고 나서 형욱이가 바로 세아한테 전화를 걸어보는데 안 받아요. 그 시간에 세아는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 기뻐하고 있고 건우랑 둘이 집에 와서 치킨 먹으면서 축하하거든요. 건우와 세아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 윗집 아랫집에 살고 있고요. 세아의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싱글인 고모와 둘이서 살고 있는데 고모가 의사라서 바쁘기 때문에 집에 혼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고모가 없어서 둘이 고모 카드로 치킨 시켜 먹는데 형욱이한테 부재중 전화가 엄청 온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걸어보니까 너 내 생일 파티에 안 온다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형욱이가 받은 그 귀신 전화의 내용이 애들이 형욱이를 욕하면서 생일 파티 안 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세아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서 주말 훈련 일정이 잡혀버리는 바람에 진짜 못 가게 된 거예요. 형욱이가 어떻게 알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일단 생일 파티 못 가는 거 미안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형욱이가 아까 그 전화가 사실이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세아가 훈련 때문에 생일 파티에 못 가게 되었으니까 훈련이 취소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건우가 기리고 앱을 켜서 종이에 사주를 적은 다음에 세아의 훈련이 취소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빕니다. 물론 진짜로 기리고 앱이 소원을 들어줄 거라고 믿은 건 아니고 장난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학교에 가보니까 원래 등교길에 항상 나리와 형욱이를 만났거든요. 하준이만 등교를 빨리 하는 편이고 나머지 4명은 비슷한 시간에 등교해서 항상 마주쳤어요. 그런데 오늘은 나리와 형욱이를 못 만났어. 교실에 가보니까 형욱이는 와있고 나리는 안 왔는데 선생님 올 때까지 나리가 안 오는 거야. 그리고 형욱이는 뭔가 상태가 이상해. 형욱이가 폰을 손에 쥐고 있는데 타이머가 2분 정도 남은 거예요. 그걸 세아가 봅니다. 갑자기 형욱이가 두꺼운 커터칼을 들고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세아가 있는 방향을 보고 꺼져! 이러다가 자기 목을 칼로 그어버립니다. 그런데 세아를 보고 꺼져라고 한 게 아니고 세아가 있던 곳 근처에 형욱이 눈에만 보이는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황을 보면 기리고의 소원이 이루어진 후 24시간이 지나서 죽은 거였죠. 목숨을 대가로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앱인 거예요. 참고로 전날 밤에 형욱이가 전화를 걸어도 안 받으니까 세아가 형욱이 집에 생일 선물 들고 사과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형욱이가 알게 된 거죠. 친구들이 자기를 욕하던 그 전화 내용은 가짜였다는 거. 형욱이가 세아한테 그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고. 목소리는 분명히 너였는데 그거 네가 아니었어. 그리고 다음날 형욱이가 죽었고 친한 친구가 죽었으니까 육상부 감독이 세아한테 주말은 훈련 취소하고 쉬어라 이렇게 전달하거든요. 그런데 건우가 훈련 취소 소원을 빌었잖아요.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걸로 되어서 형욱이처럼 건우도 24시간 뒤에 죽는 건가? 그래서 소원을 실패로 만들려고 감독님한테 아니요 저 훈련 받을게요. 이러니까 갑자기 체육관 위에 무슨 시설이 떨어지면서 죽을 뻔한 거예요. 무조건 훈련이 취소가 되어야 한다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건우한테 소원 성취 알림이 가고 24시간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4명이 모여서 세아가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리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좀 오버하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밝혀지지만 나리도 이미 기리고의 어떤 소원을 빌었고 카운트도 시작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걸 숨기고 일부러 오버하면서 이런 거 다 헛소리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건우의 카운트가 시작되었으니까 앱을 지우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앱이 안 지워지는 거야. 하준이가 컴퓨터 천재니까 그리고 앱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겠다. 방과 후에 세아의 집에 다 모여서 건우의 폰을 하준이의 노트북에 연결해서 앱에 대해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코드만 봐서는 전혀 특별한 게 없고 되게 단순한 앱인 거예요. 노트북에서 조작해서 건우의 폰에 깔린 기리고 앱을 삭제했는데 갑자기 건우가 눈을 막 비비면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켜.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나리도 뭔가 보이는 것처럼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소원을 빈 사람에게만 귀신이 보이는 상태인 거죠. 건우가 귀신의 빙이 된 것처럼 얼굴에서 피가 막 쏟아지고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하준이 목을 조르는데 뒤에서 세아가 노트북으로 때려서 건우를 기절시킵니다. 그 후 구급차 불러서 병원에 실려가는데 건우가 중환자실에서 위독한 상태로 있게 돼요. 하준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형욱의 노트북을 조사하려고 하는데요. 누군가
누군가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하준이의 누나 하영이라는 캐릭터. 하준이 누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연이 있냐 하면 하영은 원래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사 그만두고 무당이 되었대요. 그런데 무당이 되어서 산속에 이상한 곳에 살고 있는데 하준이 누나를 만나러 가도 만나주지 않는 거야. 정확히는 그곳에 하준이 들어가면 안 된대. 그리고 하영이 거기서 나올 수도 없어. 그래서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 누나한테 삐진 건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와서 받아보니까 너 지금 하는 거 당장 멈춰. 오늘 네 친구들한테 일어난 일은 네가 저주받은 물건을 함부로 다루다가 동티가 난 거다. 아니 휴대폰에 깔린 앱이 무슨 저주받은 물건이야? 앱이든 뭐든 다 저주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네 친구 그 여자애 위험하다. 그 시간에 세아가 기리고의 소원을 빈 거예요. 하준이 누나한테 얘기를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도착해보니 이미 세아가 소원을 빈 이후야. 소원은 현재 위독한 상태인 건우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달라. 그래서 건우가 살아나고 그 시간에 세아의 집에 나리가 와 있는데 건우가 빙의 되어서 난리칠 때 휴대폰이 떨어져서 가구 밑으로 들어갔어요. 나리가 그 휴대폰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앱을 지우려고 폰을 초기화해서 잠금도 풀린 상태니까 휴대폰을 그냥 켜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앱이 다시 깔려있고 여전히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리가 자기 휴대폰도 꺼내서 카운트 화면을 보는데 나리의 시간은 멈춰있어. 그런데 잠시 뒤 건우의 시간도 멈춥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다른 사람의 카운트가 시작되면 이전 사람의 카운트는 멈추는 거예요. 나리가 어떤 소원을 빌었고 그 소원이 이루어진 순간 24시간 카운트가 시작되죠. 그런데 몇 시간 뒤 세아의 훈련이 취소되면서 건우의 소원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건우의 24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며 나리의 카운트가 멈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세아가 빈 소원이 이루어지면서 건우의 카운트가 멈추고 세아의 카운트가 시작된 거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하준이와 세아가 하영을 만나러 갑니다. 일단 이 둘은 카운트가 멈춘 거에 대해서는 몰라요. 건우의 휴대폰을 하준이 노트북에 연결해서 앱을 지웠고 그 후에 빙의되어서 난리가 나고 건우가 위독한 상태가 되었지만 세아가 소원으로 살렸으니까 건우의 문제는 해결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건우의 폰에 다시 기리고가 깔려있고 카운트가 멈춘 상태란 건 모릅니다. 아무튼 이제 카운트가 시작된 세아를 살려야 한다. 그런데 건우한테 했던 방식으로는 동티가 나버리니까 하영이 해결해 준다고 해서 거기로 가는 겁니다. 산속 깊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 호러스러운 장면도 좀 나오고 고생하다가 결국 도착합니다. 하영이랑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있어요. 하준을 처남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 결혼한 사이인 것 같고요. 부부가 함께 일하는 무속 콤비입니다. 캐릭터 이름은 안 나오고 부부끼리 부르는 애칭만 나옵니다. 하영이 남편을 방울이라고 부르고 방울은 하영을 햇살이라고 불러요. 제가 모르는 어떤 무속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햇살, 방울이라고 하니까 저는 그냥 애칭인 것 같아요. 아무튼 도착해서 들어가는데 세아한테 건우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뭔가 좀 이상해. 또 귀신의 수작질이에요. 건우 폰에서 앱을 지우려고 시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저주를 끊어내려는 시도를 할 때마다 24시간 카운트가 아직 되지 않은 시점에도 귀신의 빙의 공격 같은 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전화 때문에 세아의 동공이 순간 확 수축되면서 하영의 설명에 따르면 홈백이 저주의 공간에 붙들려버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홈백을 저주의 공간에서 다시 꺼내와야 하는데 어떤 무속의식이 진행되는 거죠. 밖에서 방울이가 향을 3개 꽂아놓고 하나씩 불을 붙이는데 불을 붙일 때마다 저주의 공간 안에 문이 생기고 그 문을 찾아서 탈출해야 하는 거예요. 향이 다 타기 전에. 향이 3개니까 그걸 3번 반복하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하영이가 하는 역할은 손목에 명주실을 연결해서 현실 세계와 세아의 홈백을 이어주는 건데요. 그런데 세아가 방을 통과하는 동안 뒤를 돌아보면 귀신이 세아의 눈을 통해 하영을 보게 되고 그러면 하영도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그렇게 해서 하나씩 통과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학교를 배경으로 형욱이 죽는 트라우마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자기 목을 그으면서 웃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세아가 내 친구는 울고 있었어. 너는 가짜야. 이러면서 돌파하고 문을 찾아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당시의 트라우마. 여기서도 꽤 오래 묶여있지만 향이 다 타기 직전에 돌파해서 나오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울과 하준이 등장해서 이제 다 끝났다. 그런데 네 뒤에 귀신이 따라왔다. 네가 돌아봐야지 그걸 떨쳐낼 수 있다. 방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함정이잖아. 그런데 세아가 계속 갈등하다가 결국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하영과 세아를 연결하고 있던 명주실이 끊어지면서 하영이 무슨 나무탈 같은 걸 얼굴에 쓰고 있었는데 그 탈에 금이 가고 하영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오죠. 하영이 방울한테 들켰어. 나가려면 싸워야 돼. 문 다시 열어줘. 이렇게 말하고 방울이 향을 다시 켜서 문을 열면서 3분 안에 나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무속의식 관련된 내용이 실제로 존재하는 무속의식을 고증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 드라마에서 그럴듯하게
우연하게 창작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클라이맥스에서도 저주의 공간에서 귀신과 싸우는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저주의 공간이라는 거는 주술회전에 나오는 영역전개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료이키 텐카이, 뭔가 필중 효과 비슷한 것도 발동하는 것 같고 귀신의 영역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몰리는 거예요. 제가 이 드라마가 너무 재밌다고 말했지만 이 저주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귀신과의 싸움은 너무 주술회전 같은 소년 만화 느낌이라서 그런 부분이 오컬트 호러적인 재미가 줄어든 느낌이라 아쉬웠어요. 귀신과의 싸움이 너무 물리 테마인 거야. 여주인공은 갑자기 약한 영웅 혹은 사냥개들을 찍고 있지 않나. 하영은 활을 무기로 쓰는데 주먹질이라든가 활이라든가 이런 무예적인 방법으로 맞서는 내용만 자꾸 나오니까 되게 좀 소년 만화스러워진다. 이 점이 유일하게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세아가 다시 저주의 공간에 묶여서 이번에는 빨간 실이 팔목에 감긴 채 그 실이 빨간 휴대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휴대폰 뒤에 어떤 여학생 귀신이 서 있어. 목에 칼로 그어진 자국이 있는 귀신. 하영이 활을 쏴서 빨간 실을 끊어버리고 세아를 데리고 문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때 또 여학생 귀신이 등장해서 칼 같은 걸 휘두르고 하영이 세아를 감싸면서 대신 다치지만 어쨌든 탈출은 성공해요. 그런데 휴대폰 뒤에 서 있던 귀신이랑 이번에 칼로 공격한 귀신이 다른 귀신이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거든요. 세아가 결국 저주의 공간에서 탈출했는데 그날 밤에 목에 칼자국이 있는 여학생 귀신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세아의 뒤를 이렇게 가리켜 돌아보니까 또 다른 여학생 귀신이 공격을 하는 거죠. 이거는 악몽 같은 거라서 금방 깨어나지만 귀신이 둘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뒤에서 공격하던 귀신은 얼굴에 흉터가 나 있는 귀신이에요. 아무튼 이 저주를 끝내려면 저주의 공간과 현실을 연결하는 매개체인 매흉을 파괴해야 한다. 저주의 공간에서 봤던 붉은 폰, 그게 매흉일 것이다. 그걸 찾아야 한다. 그래서 하영은 남고 세아, 하준, 방울 셋이서 붉은 폰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하영은 그 집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영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 집을 나오는 순간 하영의 몸이 그 힘을 버틸 수가 없게 된다는 거야. 그 집에서만 힘이 억눌러지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방울은 하영이 집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셋이서 일단 형욱의 노트북을 조사해서 형욱이가 기리고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알아내는데 디스코드에서 형욱이와 자주 연락하던 민수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민수가 알려준 사실은 인터넷에 서린고 괴담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그 게시글에 기리고 설치 파일 링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링크와 함께 그 괴담과 관련된 여학생 2명의 이름과 사진도 올라왔어. 그 게시글은 지금은 지워졌지만 민수가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권시원, 도혜령, 그리고 형욱이 노트북의 캐시 파일로 두 여학생의 사진도 찾아냅니다. 시원이 친구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인데 옆에 계단에서 내려오던 혜령이 우연히 같이 찍힌 사진. 민수가 혜령이 유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무당 딸로 안 좋은 소문이 있었던 여자애라고 민수가 어디 동네인지 알려줘가지고 그 동네로 무당집을 찾으러 갑니다. 동네 슈퍼마켓에 가서 혹시 근처에 무당집 있는지 물어보니까 돌팔이 무당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혹시 이 여자애가 그 집 딸인지 물어보니까 맞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딸 이름이 도혜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드문 성씨가 아닌 흔한 성씨였다. 그리고 사진에서 혜령이 아니라 시원을 가리키면서 얘가 무당집 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혜령이 무당 딸이라고 소문이 났었는데 사실은 시원이 무당 딸이었던 거죠. 슈퍼 아줌마가 무당집 위치를 알려줘서 거기로 갑니다. 방울이 두 가지 무속템을 가지고 다니는데 하나는 칼이고 또 하나는 윤도라고 나침반 같은 게 빙빙 돌면서 귀신이 있다고 알려주는 템이에요. 무당집에서 그게 뱅뱅 돌아가지고 칼로 원을 그려서 그 안에 세아와 하준이 들어가 있게 하고 방울이 혼자 집 안에 들어갑니다. 무당집인데 신당이 없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신당으로 들어가는 방문이 벽지에 가려져 있는 거야. 벽지를 뜯어서 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신당이 있는데 난장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린고 교복 자켓이 있고 거기에 보호주술을 건 흔적이 있는 거예요. 한편 밖에서는 둘이 원 안에 달라붙어 있다가 하준이 모기를 잡아준다고 세아의 얼굴을 쳐버려서 세아가 원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순간 세아의 눈에 못 그어진 귀신이 보이는 거야. 그 귀신이 어딘가를 가리킨 후 사라지는데 거기를 파보니까 교복이랑 부적 사진이 나옵니다. 사진에는 혜령과 시원이 찍혀있고요. 이렇게 몇 가지 단서는 얻었지만 붉은 폰은 못 찾았어요. 어쩌지 하고 있는데 하준이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기리고의 소원 영상을 찍으면 영상이 전송이 되는데 소원빈 영상들이 전부 서버에 저장되어 있을 거다. 붉은 폰으로 찍은 소원 영상을 찾으면 그 영상의 위치 정보를 통해 붉은 폰으로 소원 영상을 찍은 장소를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서버에 접속하려고 하는데 어떤 낯익은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육상부 감독님 컴퓨터에서 봤던 화면, 기리고로 찍은 소원 영상이 서린고의 서버로 보내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학교로 갑니다. 육상부 감독님 컴퓨터를 켜니까
아이디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 육상부 감독님이 학교에서 무조건 비번을 1234라고 하는 걸 세아가 알고 있어서 로그인을 해서 서버에 저장된 기리고 소원 영상을 찾아내죠. 그런데 거기서 나리의 소원 영상을 발견합니다. 나리의 소원은 2명을 죽여줘. 한 명은 형욱이, 그리고 또 한 명은 하면서 플래시백, 나리에게 일어난 일이 나오는 거죠. 형욱이의 수학 만점 소원이 이루어졌던 그날 밤에 나리가 가짜 신분증으로 나이트에 가서 희진과 동재라는 이름의 아는 언니 오빠를 만나는데 둘 다 서린고를 졸업한 선배들입니다. 나리가 형욱이한테 들은 기리고 얘기를 꺼내니까 동재가 희진이를 가리키면서 얘네가 어떤 찐따 하나 놀리려고 만든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진이가 막 정색을 하면서 그 얘기 하지 말라고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 나리가 기리고를 켜서 소원을 말하죠. 형욱이와 동재 오빠 죽여달라고. 바로 옆에 있는 동재 오빠를 죽여달라고 한 거면 진짜 말 그대로 장난친 거잖아요. 그런데 다음날 숙취로 늦게 일어나서 지각을 하는데 뒤늦게 학교에 가자마자 형욱이가 죽는 모습을 본 거죠. 동재한테도 전화를 걸어보는데 안 받아. SNS에 들어가 보니까 동재의 지인들이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댓글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애들을 만나서 건우가 빈 소원이 이루어지고 카운트가 시작된 걸 알게 되는데 자기의 카운트는 멈춘 거야. 나리가 희진을 만나서 얘기를 듣습니다. 기리고는 권시원이 도혜령을 괴롭히려고 만들었고 그래서 도혜령이 죽었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이후에 넷이 세아의 집에 모여서 그 일이 벌어지고 나리가 다시 세아의 집에 와서 건우의 휴대폰을 찾죠. 그리고 타이머가 멈추는 비밀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이전 사람의 타이머가 멈춘다. 그래서 나리가 세아한테 문자로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건우의 폰으로 세아의 문자가 오는 거예요. 타이머를 멈출 방법을 찾았어. 나리한테는 비밀로 하자. 셋 다 살 수는 없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귀신의 농간이죠. 그런데 이걸 보고 나리가 본격적으로 흑화를 하는, 그 전에도 세아와 건우의 사이를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자기가 건우를 좋아하는 걸 알면서도 세아가 건우와 사귀는 걸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문자까지 보니까 세아에게 증오심을 품게 되죠. 그 후에 나리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빨간색 실 같은 게 얼굴에 떨어져서 무슨 기생충처럼 꾸물꾸물거리더니 얼굴로 파고드는 거예요. 아마 권시원의 귀신이 나리의 증오심을 감지하고 나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건우가 자기 폰을 찾으려고 세아의 집으로 오는데 거기서 나리와 마주치죠. 나리는 자기가 건우의 폰을 가지고 있는 걸 말 안 해주고요. 그런데 건우가 귀신에게 공격당했을 때의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귀신이 우리 학교 교복을 입고 있고 얼굴에 상처가 있었다. 그래서 학교 보건실에 얼굴에 상처난 여학생의 기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리와 같이 학교로 갑니다. 학교에 몰래 들어가는 개구멍이 있는데 건우가 그 개구멍에 대해 세아가 밤에 몰래 와서 훈련할 수 있게 내가 만든 개구멍이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나리가 또 빡치죠. 아무튼 보건실에서 기록을 찾습니다. 얼굴에 상처 입은 학생의 기록, 역시 권시원이었고 여기서 김업순이라는 권시원의 엄마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무당이에요. 그런데 이 기록을 찾은 다음에 건우가 자기한테 보였던 귀신이 나리에게도 보였다는 사실을 정황으로 알게 되거든요. 왜 거짓말을 했냐고 추궁을 하는데 나리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말싸움이었는데 가위를 들고 건우를 찌르면서 완전히 빙의된 것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참고로 이때 학교에 세아, 하준, 방울도 와 있어요. 학교 서버에 기리고 서원 영상 찾으러. 아무튼 나리가 갑자기 어딘가로 사라져버리고 권시원 귀신이 나타나서 건우가 위험해지는데 방울이 구해줍니다. 그런데 유리 파편에 맞아서 방울이 한쪽 눈을 다치게 돼요. 그리고 과거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도혜령과 권시원의 이야기가 드디어 나오는 거죠. 참고로 세아와 친구들은 2008년생이고 도혜령과 권시원은 2005년생입니다. 현재 시점은 2025년 6월이고 도혜령과 권시원의 사건은 3년 전인 2022년 3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혜령과 시원이 친한 친구로 나오는데 두 사람이 서린고에 다니고 있잖아요. 서린 중학교가 붙어 있고 서린고에도 당연히 서린중 출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근처에 백은중학교가 있는데 거기 출신 애들도 서린고에 있습니다. 시원과 혜령이 백은중 출신, 둘은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거나. 그런데 백은중 시절도 그렇고 서린고에 와서도 그렇고 혜령이 무당딸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당딸은 시원이죠. 그런데 시원은 학교에서 코딩 동아리에 가입했을 정도로 컴퓨터나 전자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 혜령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약간 예술가 기질이 있는 그런 쪽이에요. 이런 게 천성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시원이 의도해서 만든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 혜령이 너도 코딩 동아리 들어와 이런 얘기를 하며 시원이가 옆에서 얘는 기계 안 좋아해, 얘는 샤머니즘에 빠져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무당딸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혜령이가 그 소문을 뒤집어 쓰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학교에서 시원은 인싸 느낌이고 혜령은 왕따까지는 아니어도 은근히 소문의 영향으로 애들이 좀 이상하게 보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시원과 혜령은
옛날부터 친했으니까 특히 방과 후에는 두 사람만의 비밀 아지트가 있어서 아지트가 낡은 창고인데 되게 잘 꾸며놔가지고 아예 거기서 잠도 잘 수 있을 정도예요. 그렇게 가깝게 지냅니다. 그런데 혜령이 시원의 집에도 자주 가다 보니까 시원 엄마의 무당, 이름이 업순이죠. 업순하고도 잘 아는 사이예요. 시원이 때문에 무당 딸이라는 소문이 나버렸지만 사실 혜령이도 어느 정도는 그런 기질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업순이 혜령한테 무속 관련된 걸 가르쳐 주기도 하거든요. 특히 집에 주술과 관련된 인형 같은 게 많은데 업순이 혜령한테 하나 선물로 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형을 고르는데 그런데 그 인형이 덜미라는 주술의 용도로 쓰는 인형이라는 거예요. 덜미라는 주술을 쓰면 사람을 쥐고 마음대로 흔들 수 있다. 그 주술을 혜령에게 알려줍니다. 한편 시원은 코딩 동아리 애들하고 기리고라는 앱을 만들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앱. 물론 실제로 소원을 들어주지는 못하고 이게 약간 쇼츠 찍고 노는 것처럼 그런 감성을 즐기라고 만든 앱인 것 같아요. 상업적인 목적도 아니고 공모전용으로 만든 앱이었는데 시원이 혜령을 만나서 기리고라는 앱을 만들었는데 테스트용으로 네가 한번 소원 영상 찍어서 전송해봐라. 그래서 혜령이 소원 영상을 찍습니다. 코딩 동아리에 기태라는 남학생이 있는데 그리고 나리와 나이트클럽에서 놀았던 희진, 동재도 코딩 동아리예요. 아무튼 혜령이 기태를 짝사랑하고 있어서 기태가 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 영상을 찍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에 슈퍼마켓 아줌마와 업순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 걸 시원과 혜령이 보게 됩니다. 업순이 약간 알코올 중독처럼 매일 술을 엄청 사가는데 슈퍼마켓 아줌마가 더 이상 업순에게 술을 안 팔겠다고 해서 싸움이 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시원이 그동안 참았던 게 폭발해서 집에 가서 업순의 신당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거든요. 업순이 돌아와서 난장판이 된 신당을 보고 이런 짓을 하면 재앙이 닥치는데 그래서 시원을 구하기 위해 급하게 교복에 머리카락 놓고 부적 올려서 보호주술을 걸고 시원한테 갈 재앙이 전부 자기한테 오도록 여러 조치들을 합니다. 그래서 막 피를 흘리면서 고통을 받죠. 그런데 이게 완벽하게 조치가 된 건 아니라서 혜령에게 부탁해서 부적을 시원의 옷이나 가방에 넣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시원은 부적이나 무속 이런 거를 극혐을 하니까 학교에서 시원이 자리에 없을 때 몰래 넣으려고 하죠. 그런데 들킵니다. 시원이 엄청 세게 혜령의 빵을 때리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애들이 눈치를 깐 거죠. 무당 딸은 사실 혜령이 아니고 시원이 아닐까? 그래서 시원은 혜령이 때문에 자기 비밀이 드러났다고 생각해서 혜령의 비밀이 담긴 소원 영상을 학교 TV에 틀어버립니다. 그리고 혜령이 짝사랑하던 기태란 놈이 쓰레기였어. 기태가 혜령이한테 너 따위가 뭔데 나한테 고백해? 이러면서 폭행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시원이 시킨 거긴 하지만 시킨다고 이딴 짓을 하는 놈도 참 답이 없는 쓰레기인 거죠. 그래서 혜령이 인형 2개를 가지고 덜미 주술을 겁니다. 주술을 걸 사람의 소지품 아지트에서 시원의 머리카락을 구하고 기태한테 폭행 당할 때는 기태 이름표를 훔쳤어요. 그걸로 덜미 주술을 걸 수 있거든요. 단 사람을 해칠 정도의 강력한 주술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바쳐야 합니다. 혜령이 자기 목숨을 바치죠. 그리고 앱을 켜고 내 소원은 너희들이 다 죽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목을 칼로 긋습니다. 그러니까 혜령의 소원은 기리고라는 앱이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귀신이 되어서 스스로 이루는 소원인 거예요. 두 사람한테 덜미 주술을 걸었으니까 몸을 조정할 수 있어. 그래서 기태 먼저 스스로 못 그어서 죽게 만들고 그 다음은 시원 차례인데 시원이 서버에 올라온 혜령의 영상을 보고 그걸 지우려고 하지만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미 앱과 서버에 혜령의 귀신이 깃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시원의 몸도 조종해서 목을 긋게 하는데 시원이 필사적으로 저항하면서 칼이 목에서 얼굴로 올라와서 얼굴 상처가 나게 되고요. 그 상태로 결국 시원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시원이 죽기 전에 기리고 앱을 켜서 무슨 소원을 빌고 죽는데 혜령의 저주가 반복되기를 바란다 라는 소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저주의 근원이 좀 혼란스러워지는데 혜령이 기태와 시원을 죽인 거 덜미 주술로 그들의 몸을 조종해서 죽인 거잖아요. 애초에 기리고라는 앱은 소원을 들어주는 능력이 없어요. 혜령도 그냥 자기가 귀신이 되어서 직접 죽인 거지 그게 기리고가 소원을 들어준 거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게 단지 덜미라는 주술뿐만 아니고 시원은 무당의 딸이고 혜령도 무당 모녀와 가깝게 지내면서 집에도 자주 가고 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두 사람의 죽음 자체가 덜미 주술 외에도 또 다른 주술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되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뭐냐면 서버에 소원 영상이 많았잖아요. 내 소원을 이루고 타이머가 작동할 때 24시간 내로 다른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타이머가 멈추는데 보통은 그런 일이 잘 없을 거라고. 그러면 소원 영상 찍은 대부분은 죽었다고 봐야 하지 않나? 그런데 그렇게 많이 죽었다면 분명히 사건화가 될 만한데 이 드라마에서 그런 죽음들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단 말이죠. 24시간 타이머로 사람이 죽는 게 맞는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형욱이가 죽은 것도 나리가 그런 소원을
빌었으니까 원인 두 가지가 혼동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의 가설을 세우자면 길이고 앱은 대부분의 사용자에게는 작동을 안 했을 거예요.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24시간 뒤에 죽는 타이머도 안 떴을 거야. 이게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앱이라면 앱이 만들어진 지 3년이 지났는데 진작에 난리가 났었겠죠. 소수에게만 효과가 있는 걸로 좁혀야 한다. 어떻게 좁힐 수가 있느냐?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서린고 학생, 거기서 더 좁힐 수 있습니다. 처음 저주가 만들어질 때 해령이 덜미 주술을 걸었잖아요. 그리고 서원은 너희들이 죽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물론 해령이 의미한 너희들은 시원과 기태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라는 불특정 다수를 칭하는 표현을 써버렸어요. 그리고 덜미 주술에 사용된 물건, 기태 이름표죠. 서린고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학년마다 이름표 색깔이 달라요. 해령과 시원은 2005년생, 세아의 친구들은 2008년생, 3살 차이. 그래서 이름표 색이 같습니다. 노란색 이름표를 달고 있는 너희들 중에서 이 앱에 소원을 비는 애들은 소원이 이루어진 후에 죽는 거야.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저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드라마에서 이 가설과 관련된 명확한 내용이 나온 건 아니지만 앱이 작동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좁혀야지 전체적인 상황이 말이 되고 이름표의 색깔에 대한 언급도 나오긴 했거든요. 이름표로 좁히면 최대한 범위가 좁혀지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앱이 나온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 주인공들에게만 벌어진 상황으로 한정할 수가 있는 거죠. 애초에 앱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효과가 없으니까 사용해본 사람들이 에이 소원도 안 이루어지고 효과 없네 이러면서 무관심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인터넷에 더 이상 퍼지지도 않아. 형욱이가 앱을 다운받았던 게시글, 그 게시글을 쓴 유저 아이디가 스트롱 DJ거든요. 1화에서 나리가 동재 오빠하고 연락 주고받는 걸 보면 동재 오빠 메신저 아이디가 스트롱 DJ예요. 그리고 앱을 만든 코딩 동아리의 멤버였던 동재 정도만 가끔 인터넷에 재미로 올렸던 거야. 대부분의 사람은 이 앱이 작동을 안 해서 관심도 없는 거죠. 대상은 좁혀져야 한다. 그래서 노란 이름표 가설을 세운 거고요. 그리고 길이고 앱을 통해 소원이 이루어지는 원리는 무엇인가? 이것 또한 당연히 모든 소원을 이루는 건 불가능. 제가 볼 때 이거는 덜미라는 주술이 확장된 방식으로 작동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소원을 빈 사람과 관련된 주변 상황들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거죠. 물론 아예 현실 조작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소원 빈 당사자의 몸은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 방법으로 형욱이를 죽였어요. 이거 하나로 건우와 나리의 소원을 이뤄준 셈이죠. 그리고 건우가 위독한 상황에서 회복된 거, 애초에 건우가 그렇게 된 이유가 귀신의 저주 때문이었으니까 이걸 회복시키는 것도 간단하죠. 그러니까 권시원 귀신이 자기가 가능한 선에서 열심히 뺑이를 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해령이 자기가 소원을 빌고 직접 기태와 시원을 죽인 것처럼 시원이 죽기 전에 해령의 저주가 반복되게 해달라고 빈 소원도 자기가 직접 뺑이 치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해령이 덜미주술을 걸었기 때문에 해령이 저주의 동력인 거고 그 동력을 이용해서 저주를 실행하는 건 시원이야. 시원이 죽기 전에 그런 소원을 빈 건 자기를 죽인 해령에 대한 복수였던 것 같아요. 죽은 자들이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영원히 나랑 같이 뺑이 치자. 그보다 더 복잡한 심리로 보자면 두 귀신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들을 보면 죽을 때 그렇게 철천지 원수 같은 관계로 죽었음에도 막상 귀신이 된 상태로는 서로 대립하는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협력하는 것도 아니고 해령이 시원을 멈추고 싶어하는 모습, 서로를 향한 증오나 대립의 모습은 아닙니다. 시원이 학교에서 인싸였는데 주변에 기태나 이런 잘생긴 남학생에게 관심 있는 모습은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엄마 문제로 종종 갈등을 겪은 해령과는 계속 가깝게 지내요. 시원이 해령에게 특별 혹은 미묘한 감정을 품었을 가능성, 그래서 죽는 순간 그 소원을 빈 것도 해령에 대한 복수이기도 하지만 귀신이 되어서 해령과 영원히 함께하겠다 라는 의도도 있지 않을까라고 다소 과하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이 권시원 귀신은 소원을 빌어서 저주에 걸린 당사자들의 신병과 관련해서 이것저것 일을 벌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체육관 천장에서 새알을 노리고 시설물을 떨어지게 하거나 역시 새알을 노리고 운전사가 없는 트럭을 조정하거나, 그리고 형욱이 만점 받은 거, 저는 권시원 귀신이 형욱에게 빙의해서 대신 시험 봤다 라고 상상하면 뭔가 웃기면서도 말은 되는 것 같거든요. 권시원도 뭐 코딩에 대한 얘기이긴 하지만 천재 소리 듣던 아이였으니까 능력이 하준이랑 비슷하잖아요. 만점 받은 사람이 하준이와 형욱이는 권시원 귀신이 시험 대신 본 거, 이거 말 되지 않나? 아무튼 길이고라는 앱이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설이긴 하지만. 그런데 시즌2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시즌2에서 진짜로 이런 내용들이 밝혀질지도 모르죠. 마지막 내용 설명드리면, 일단 나리가 권시원한테 빙의가 되어서 날뛰고 있는 상황이고, 무조건 빙의 때문이 아니라 나리 본인도 이미 흑화해서 주도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수습하면서 서버에서 혜령이 찍은 소원 영상을 찾아 그 영상이 촬영된 위치를 알게 되거든요. 거기로 가는 도중에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트럭이 돌진하거나 위에서 뭐가 떨어지거나 세아의 목숨을 노린 공격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방울이 몸이 뚫리는 부상을 당하는데 구급차에 실려 가서 목숨은 건져요. 그리고 세아와 건우 둘이서 혜령의 붉은 폰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또 나리가 나타나서 방해를 하고 세아가 하영이 준 팔찌를 차고 있었는데 그게 보호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리가 그걸 끊어버려서 또 세아는 폰이 저주의 공간에 붙들립니다. 건우가 세아를 데리고 하영의 집으로 가고 하영이 붉은 폰을 파괴하는데 세아의 혼이 여전히 저주의 공간에 갇힌 채 풀려나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 파괴해야 하는 건 시원의 폰이었어. 드라마의 대사로는 혜령의 폰이 아닌 시원의 폰이 매웅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제가 볼 때 둘 다 파괴해야 저주를 끝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혜령의 폰은 실물이었는데 시원의 폰은 저주의 공간에서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 상황이 되는지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마지막 대결을 료이키 텐카이 모드에서 끝내는 그림을 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무튼 저주의 영역에 들어가서 여러가지 일이 벌어지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그 설명은 생략하고요. 완전 물리 테마, 세아는 나리하고 싸우고 하영은 시원하고 싸우는 상황, 소년 만화 같은 혈투가 벌어지고 세아가 나리를 쓰러뜨린 후 서버실에서 시원의 폰을 찾습니다. 하영이 폰을 향해 활을 쏘는데 화살이 빗나가요. 그런데 세아가 벽에 박힌 화살을 뽑아서 시원의 폰을 파괴합니다. 그 후 세아가 앱 하나 지우기 더럽게 힘드네 라는 명대사를 날리며 저주가 끝나죠. 그리고 후일담으로 방울이도 회복해서 퇴원하고 세아, 건우, 하준, 하영, 방울 다섯이서 형욱이의 제사를 지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방울이가 눈도 다쳤잖아요. 그런데 눈을 다친 이후로 영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영의 힘도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영의 힘을 억눌러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눈동자가 이상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되게 소년 만화스러운 장면. 아마 시즌2가 나온다면 하영도 방울이와 같이 밖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컨저링의 워렌 부부처럼 여러가지 사건들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크레딧 잠깐 올라가다가 쿠키 영상이 나옵니다. 민수가 등장해서 서린고 개구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어떤 휴대폰을 찾는데 나리의 폰이에요. 민수가 디스코드로 누군가와 채팅하고 있거든요. 그 채팅 상대의 아이디가 6자리 숫자인데 050201, 그 숫자가 나리 폰에 잠금을 푸는 비번이에요. 그런데 이 숫자는 시원의 생일입니다. 시원이 나리에게 빙의했을 때 폰 비번을 자기 생일로 바꾼 것 같고 지금도 나리에게 빙의한 상태로 민수와 디스코드 채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원의 폰을 매흉으로 하는 저주의 공간은 사라졌지만 시원의 귀신은 사라지지 않은 거죠. 민수가 나리의 폰에 있는 기리고 앱을 켜면서 쿠키 영상이 끝나는데 제가 앞에서 기리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없는 앱이라고 가설을 세웠지만 그 가설이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장면은 민수가 시원이 시키는 대로 어떤 소원을 빌게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시원이 나리의 폰을 새로운 매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앱을 통해 뭔가를 하려는 걸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번에는 시원이 나리라는 살아있는 여자아이를 파트너로 삼아서 새로운 저주를 창궐시키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즌1에서 제가 말했듯이 저주가 작동하는 범위라던가 여러가지로 제한되는 느낌이었는데 나리가 그 제한을 뚫게 되는 열쇠가 되어서 더 넓은 세상에 광범위하게 저주를 퍼뜨리는 그런 내용이 시즌2에 나오지 않을까. 시즌2가 만약 나온다면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시원의 엄마 업순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신당 문에 벽지가 발라져 있었잖아요. 그걸 누가 했겠어요. 업순이 시즌2에 다시 등장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정말 너무 재밌고 주인공을 비롯해 캐릭터들이 다 매력적이기 때문에 시즌2가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강력 추천하는 드라마, 국내뿐 아니고 해외에서도 이 드라마를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기리고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